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A 1번 문제, 교육과정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제시문 있고요. 자료 1, 그리고 자료 2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교육과정 부분 기존에 풀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책자 그것을 좀 몇 번 읽으셔서 눈에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칸에는 과학과 핵심 역량 중에서 과학적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 이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교수 학습은 뭐의 개발과 사용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해서 나타나는 표상 설명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 및 우주에 대한 학생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여 구체적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주 팽창은 무슨 실험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형이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과학적 사고력, 니은은 모형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 A 9번 문제입니다. 교사학습 모형 문제인데요. 발견학습 모형의 단계로 쭉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기억에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의 특징을 반영하여 서술할 것 이랬습니다. 자,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에서 결과를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 자료 제시 및 탐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발견학습 모형은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귀납적 추리에 의해서 학생들이 결론까지 이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꼭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틀린 답이어도 교사는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뭔가 개방적인 사고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좀 들어주는 이렇게 개방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했으니까 개방적 태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규칙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개방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학생이 이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에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에 해당하는 명칭인데요. 이제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 그리고 추가 자료 제시 및 탐색 단계를 거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발견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학적 추론 방법은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방법의 한계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도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A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물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는 실험 안전에 관한 필수 유의사항. 준비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음판, 망치, 보호용 장갑, 보안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보호용 장갑 그리고 이제 망치 이런 것으로 봐서, 보안경 이런 것으로 봐서 망치로 충격을 줘서 쪼개짐이랑 깨짐 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수로 안내해야 될 안전사항은 망치를 사용할 때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이 망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 그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망치를 사용한다라든지, 혹은 파편이 튈 수 있으니 이 암석을 표본을 이게 가격할 때 모서리를 가격하는 게 아니라 면을 가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내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자세하게 쓰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망치를 사용할 때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로 좀 이렇게 서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좀 취해서 가격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랑 장난치지 않도록 그런 좀 세세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가격을 할 때 이렇게 바로 앞에서 가격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옆에서 약간 45도 각도나 옆에서 좀 이렇게 가격을 하면 이렇게 더 안전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탐구 과정 중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기능, 이제 유색 강물이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를 쓰시오 이건데요.
기초 탐구 과정이 이제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중에서 이제 추리 부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예상하고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예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삽이라든지 내삽이라든지 관찰하지 않은 것인데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하지 않은 것을 짐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상이라고 하고, 추리 같은 경우는 원인을 추측하는 것을 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유색 강물이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 이것은 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구 과정을 반영해서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을 쓰라 했는데, 이제 결론 도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 도출 부분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탐구 목표를 이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물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통해 규산형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하였는가,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B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에 적합한 인지 갈등을 자료 2에서 선택하여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할 것 했습니다. 가에 적합한 인지 갈등 보시면 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제 상충된 상황의 노출, 이게 가고, 나는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상충된 상황의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수업 자료 1을 제시하여 학생의 인지 갈등을 유발한다 라고 했는데요. 수업 자료 1은 지금 이겁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있는 달의 모습, 상현과 하현의 영상 자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인지 갈등을 자료 2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갈등원이 되겠죠. 갈등원. 자, 갈등원은 기존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입개념과 이 선입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2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 그림자 때문에 이제 달의 위상이 생긴다고 했던 학생의 선입개념은 요건데, 여기 이렇게 써진 부분요. 근데 지구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선입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상현과 하현 위치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현상 2를 보여줬을 때 학생은 갈등 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선택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갈등 1, 그리고 그 이유는 선입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찰 현상 2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갈등 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부분요.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죠.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 자료 2를 활용하여서 제시해라.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구성해야 되는지인데요. 수업 자료 2를 활용하라고 했네요. 자, 수업 자료 2를 보시면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는 교재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현상 2를 제시했었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그래서 이 현상 2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과학 개념 C2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2를 포함하는 수업 자료 2를 통해서 선입개념 C1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2를 이제 이 C2로서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 구성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B 8번 문제, 야외 학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점이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 내용으로 순서대로 조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면 오리온의 야외학습 이론에서 제시한 생소한 경험 공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쓰고 이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야외학습에서 준비 단계에서 중요성 서술할 것 이랬습니다. 생소한 경험 공간 세 가지는 이제 그 탐사 지역과의 친숙함, 사전 야외 학습 경험,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 그 준비 단계의 중요성은 이제 학습할 요소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부족하면 그 야외 학습 할 때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야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려고 지금 야외 학습을 하는 건데 그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요소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준비 단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소한 경험 공간의 요소 중 준비 단계에서 교사가 초점을 둔 한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교사학습 활동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준비 단계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다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염산 반응, 그리고 이제 관이바 남성보다 포획감이 나중에 형성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성개념 조사한 거,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봐서
세 가지 요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탐사 지역과의 친숙함, 사전 야외 학습 경험,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을 이 교사는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산과 이제 반응하는 암석이 석회암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적색체일, 사암, 여감, 석회암 물질이 포함된 이암, 석회암 이런 것들을 줘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관찰할 텐데 관찰하기에 이제 야외에 나가기 앞서서 학생들에게 이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좀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반 암석하고 포회감의 선후관계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야외에서 이제 관찰할 내용인데요. 이것도 선후관계도 이제 그 사전 이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교사가 초점을 둔 한 가지 요소는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배운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관이반하고 포회감의 선후관계 이것을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의 성개념 기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스너가 제안한 개념 변화 조건인 현재의 개념에 불만족을 느끼게 한다를 반영하여 디귿을 이용한 탐구 활동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귿이 적색체일, 사암, 석회암 물질이 포함된 이암, 여감, 석회암 샘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그 이제 불만족을 느끼려면 지금 현재 학생은 염산과 반응하면 무조건 석회암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석회암이 아니더라도 그 이 석회암 물질이 포함된 이암 같은 경우도 이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성개념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려면 이제 사전 학습에서 실험을 통해서 학생이 이 제시되어 있는 표본에 염산을 떨어뜨려 봐서 어떤 것이 염산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상하게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염산과 반응시켜 봤을 때 이제 염산이 반응을 몇 가지 종류의 표본이 염산과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실제를 관찰해 보니 석회암이 아닌데도 염산과 반응을 했을지를 고민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개념을 안내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렇게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의 성개념 니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학생이 학습해야 할 지사할 법칙 한 가지를 쓰고 지점 2에 야외에서 관찰할 주요 내용과 관련지어 수행할 야외 활동을 서술할 것 이랬습니다. 자, 성개념 니은은 지금 관입한 암석과 포획함이 그 나중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선후관계를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그 학생에게 학습해야 할 지사할 법칙은 관입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외에서 관찰할 주요 내용과 관련지어 수행할 야외 활동, 이것은 이제 야외에서는 이런 그 암석들을 볼 테니까 퇴적암의 층리를 보고 이제 그리고 퇴적암을 관입한 안산암, 그리고 안산암에 나타난 포획감, 이것들의 그 선후관계를 직접 이제 말해보게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그 야외 학습에서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그 과학적 개념도 이후에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그 준비 단계에서 그 관입의 법칙을 조금 학생에게 안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공 B8분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